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보기는요, 돈 쓸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뭐 여기저기 뭐 전부 다 돈을 많이 걷어서 그러면 과연 일반 사람이 살 수 있겠냐고요. 결국 그거는 현금만.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자 공식의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설도 지나고요. 그래가지고 좀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 하실 텐데, 이제 12, 16 대책이 나오고 나서 상당히 시장이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 한번 보시죠. 규제 대책의 최대 피해자는 과연 누군가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 투기꾼들 잡기 위한 각종 규제 대책을 지금 뭐 계속 내놓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 피해자, 최대 피해자가 과연 누군지 한번 좀 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 12, 16 대책 이후에 시장이 조금 좀 조정 국면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좀 이렇게 조용한 그런 가운데 9억 이하짜리들이 좀 움직인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12, 16 대책 이후에 추가 대책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대책이 나올지 한번 볼까요? 자, 전월세 상한제가 나올 것 같아요. 전월세 상한제 플러스 계약갱신 청구권, 이걸 시행할 겁니다. 자, 그럼 전월세 상한제가 뭐냐면은 국가가 전세나 월세를 통제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통제하는 거죠. 시장에서 시장의 원리대로 가격이 흐르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얼마 이상 받지 못하게끔 전세 월세를 통제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2년 단위로 한 번 더 살 수 있게끔, 그러니까 4년을 살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일단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겠다. 근데 이게 보면은 엄청난 부작용을 많이 낳는 그런 대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각종 선진국들이 다 뭐 시행을 해봤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도 시행을 했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임대료 상한제를 하게 되면은 하기 전에 집주인들이 전셋값이나 이런 것을 올린다는 겁니다. 월세든 전세든.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으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를 시행되기 전 미리 올려버리는 거죠. 그럼 그 피해는 과연 누구한테 갈까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한테 전가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전세가 기간이 1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예전에는 과거는 1년이었습니다. 1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되는 그런 상당히 이 세입자들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시절인데, 89년도에 2년으로 전세 기간을 1년을 더 연장해서 2년으로 지금 현행이죠. 지금까지 한 89년도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99, 2009, 2019 거의 30년 동안 계속 2년 전세 기간 연장 계속 지속되고 있죠. 이렇게. 그런데 89년도에 2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니까 그 전에 이미 그 해에 이 전세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다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전세가를 미리 올린다 그래서 부작용이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에서 인위적인 그런 통제 정책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부분적으로 통제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통제한다는 건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이 부작용을 크게 일으킬 그런 대책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세계의 모든 경제학자들, 이 전 세계의 그 뛰어난 경제학자들조차도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사람들은 사실은 각자의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은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시에다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은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즉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이만큼 큰 부작용을 일으킬 대책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 총선 전이나 총선 후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추가 대책 반드시 나올 겁니다. 지금 정부는 오로지 투기꾼 잡는 데에 지금 몰두해 있으니까요. 자, 규제 주타켓 강남 집값 원상 회복 시키겠다라는 정부. 자, 그렇다면은 한번 보시죠. 이 원상 회복이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과거의 가격으로 다시 회귀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과거의 가격으로 원상 복귀, 원상 복귀. 근데 이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과연
다시 돌려서 그 가격까지 떨어뜨릴 건지 이게 상당히 좀 의문이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2020년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인상 예정.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든지 과세폭을 넓혀서 이 세금을 많이 걷겠다라는 지금 얘기죠. 자, 세금을 많이 걷는 건 좋은데 그런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이게 보유세입니다. 예, 보유세. 재산세도 보유세고요. 이 보유세를 강화하고 근데 이게 취득세는 오히려 지금 인상을 했어요. 이 취득세 1월 1일부터 올해 1월 1일부터예요. 1세대 3주택까지는 괜찮은데 4주택 이상이면 취득세 4.4%대로 인상하겠다. 4%로. 이 취득세 인상 조용히 발표했죠. 그냥 뭐 이렇게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고 조용조용히.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 대책을 공고 한번 얘기를 해서 뭔가 사람들의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질 않고 그냥 갑자기 발표하는 그런 지금 습관을 가지고 있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 이 보유세 인상하고요. 이 취득세는 이게 거래세잖아요. 거래세. 예, 거래세.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냐면요. 올해 1월 15일 날 신년 기자회견 하는 가운데 했던 얘기인데요.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다 봅니다. 그리고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가 이 지방정부의 재원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결론은 뭐냐? 제가 보기는요. 돈 쓸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뭐 여기저기 뭐 전부 다 돈을 많이 걷어서 이 세금을 많이 걷어서 한마디로 서민 주거복지에도 써야 되고 청년들한테도 돈도 줘야 되고 이런 선심성 그런 포퓰리즘이나 그리고 또 그런 공공에서 만들어내는 일자리 단기 일자리들이 많죠. 이 노인들 일자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낸 이 돈이 지금 쓸 데가 많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양도 차익, 일종의 불로소득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불로소득이 되는 과세다. 자, 그것을 낮추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다. 국민들의 정서를 물어보고 얘기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국민들의 정서가 그런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자, 이거는 뭐예요? 저는 이게 이 부동산을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본다면 주식 투자도 불로소득이고요. 그렇죠. 노력을 해서 자기가 뭐 노동의 대가로 얻는 수익이 아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채권 투자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뭐 주식 투자 자기가 열심히 노동의 대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채권 투자와 마찬가지. 가지고 있다가 보면은 올라서 돈을 줘. 다 똑같잖아요. 주식 투자는 불로소득이 아닙니까? 저는 이걸 왜 계속 부동산만 잡고 이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정부의 심각한 이중잣대인데요. 이 다주택자 무조건 투기꾼이다. 다주택자는 무조건 투기꾼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라면, 제가 생각하는 다주택자라면, 이 투기꾼이라면, 최소한 주택을 막 5채, 6채, 10채, 20채, 이렇게 가지는 사람들은 투기꾼이라고 할 만하지만, 2주택, 3주택 가지는 사람들이 무슨 투기꾼입니까? 그리고 집값은 또 투기꾼들이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피해를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입는다. 서민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 입는 것이 아니고 집값도 투기꾼이 올리는 게 아닙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르는 거지. 시장 원리에 따라서 오르는 거지. 공급이 많고 수요가 작으면요. 공급이 더 많아 수요보다. 그러면 집값이 오를 일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투기꾼이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자, 투기와 투자는 어떤 차일까요? 투기와 투자는 어떤 차일까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단기간에 샀다 팔았다 하는 걸 투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투자는 좀 길게 보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면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잠깐 필요에 의해서 팔 수도 있잖아요. 급한 사정이. 그럼 그거는 투기입니까? 이 투기와 투자는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걸 투기다, 어떤 걸 투자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무조건 집까지 있다고 투기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대출 규제,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 이거 누구 위한 대책입니까, 도대체? 이게 누구 위한 대책이에요? 저는 이게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출 규제를 해서 대출을 막아놓으면요. 결국은 현금이 많은 사람들만 비싼 고가의 주택을 살 수 있다는 얘기고, 일단 이런 서민이나 일반 사람들은 못 사죠. 대출을 받아야 대출을 안 받더라도 이 돈이 없어서 못 사잖아요. 현금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더구나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보통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뭐 아파트를 산다거나 할 때 전세를 끼고 사잖아요. 대출 받아 사는 게 아니라 전세가 더 많이 나오니까 전세 끼고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거주를 할 분들, 젊은 신혼부부나 이렇게 해서 내 집을 좀 장만해서 거주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전세 끼고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해놓으면 결국은 부자들은 오히려 좋은 거고요. 이 서민들, 내 집을 어떻게든 장만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집을 못 사는 거죠. 대출을 못 받으니까. 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를 20% 30% 낮춰서 나중에 새 아파트를 분양하겠다. 그렇게 되면요. 거기에 청약통장을 넣잖아요. 근데 대부분 청약통장 가점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당첨된 사람 로또다. 이건 누구나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사가지고 그 온전하게 대출을 안 받고, 서울 같은 경우는 9억이 다 웬만하면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9억이 뭐예요? 15억 이렇게 가는데 아파트들. 그러면은 그런 아파트들은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걸 하나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일반 사람이 살 수 있겠냐고요. 결국 그거는 현금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그런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다라는 거고요. 전월세 상한제 역시 전세 시행이 되기 전에 막 전월세가 오를 거예요. 그리고 뭐 반전세라고 하죠, 우리. 반전세도 더 높게 올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또 들어오는 세입자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고요. 서민들은 이런 규제 대책의 최대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서민들은 집을 더 못 사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부자들은 현금 가지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이 경쟁이 없잖아요. 경쟁이. 예, 그러니까 강남 같은 데에 서민들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공급도 없고 집도 부족하고 가격은 높으니까. 그럼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거죠. 서민들은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공급을 많이 늘려주면은 서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열심히 해서 집값이 싸질 거 아니에요. 공급 많이 늘리면 강남에. 자, 공급 물량을 늘려서 서민들이 집을 쉽게 살 수 있게 정책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서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임대 아파트를 자꾸 임대주택을 많이 져준다. 이 정부에서 선심 쓰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임대주택을 짓는 건 이게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세 사는 거예요.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끔 미국처럼 자가 보유율을 높여서 자기 집을 살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이고, 오히려 내 집을 가져서 적극적인 사회 참여 의식도 높이는 이런 미국식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른 규제는요, 또 다른 틈새 시장을 만듭니다. 지금 대책이 계속 나오지만 나올 때 잠깐 반짝하고 조금 막 하향 조정됐다가 다시 또 몇 개월 지나면 다시 오르잖아요.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18번째인가 지금 계속 대책이 나왔다면서요.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튀잖아요. 지금 고가 아파트 못 사게 규제하니까 어떻게 돼요? 9억 이하짜리로 사람들이 좀 몰려서 산답니다,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그쪽으로 갭 투자라고 해서 또 막 몰린다고 신문에 기사가 나가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 틈새 시장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자꾸 틈새 시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가 자꾸, 이 공급 대책 없는 규제는요, 틈새 시장을 계속해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럼 또 그쪽으로 사람들은 쏠려가고 반복되는 거죠. 또 다른 규제는 또 다른 틈새 시장을 만들기 때문에 제발 규제도 필요하지만 규제에 걸맞는 공급 대책도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강의를 늘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